차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도로 차단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혜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행자와 차단기 등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체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 물체가 어떤 물체일지를 인지하는 레코그니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물체가 도로 위에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디텍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기본적인 주행 코스에는 크게 세 가지를 인지 혹은 인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신호등을 인지하고 신호등의 불빛이 빨간색인지 녹색인지를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신호등에 맞추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 또는 갑자기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단기가 내려오는 경우에 이 차단기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인식하는 것과 차단기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다음 강의에서는 신호등을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보행자나 차단기는 자동차에서는 모두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장애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동차에 장착된 라이다 센서가 인식하는 장애물은 자동차 전방 30cm 이내에 존재할 때 자동차가 정지하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라이다로 지정하겠습니다. 라이다 값은 자동차의 라이다에서 신호를 보내고 받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값을 편의상 정수형 데이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에는 데이터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라이다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이 과정을 통해 라이다라는 변수로 받은 데이터는 정수형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정수형으로 바꿔주는 명령어는 int입니다. 인테저의 약자죠. 다음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값들은 각각 얼마가 될까요? int 3.7, 마이너스 3.7, true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먼저 int 3.7, 이 경우는 반올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답은 3입니다. 마이너스 3.7의 경우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true는 1이 되고 false는 0이 됩니다. 100은 그냥 100이 되고 큰 따옴표 100, 큰 따옴표는 100이 됩니다. 한번 int의 성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int를 사용하여 정수형 자를 바꿀 때는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으로 정수를 바꿉니다. 논리형 데이터는 true는 1, false는 0이 됩니다. 문자형 데이터는 원래 숫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nt 큰 따옴표에 CHA 등과 같이 실제 문자를 넣으면 이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다시 라이다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값이 int라는 것을 사용한 걸로 봐서 정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다 값이 300보다 작으면 멈추라는 코딩을 작성해 봅시다. if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조건문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if문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문을 테스트해서 참이면 if문 바로 다음의 문장들을 수행하고 조건문이 거짓이면 else문 다음에 문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else는 if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if에서 진행되면 else에서 진행이 안 되고 if에서 진행이 안 되면 else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특히 들여쓰기, 인덴테이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할 문장 2가 수행할 문장 1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됩니다. 들여쓰기 칸은 정확히 맞추어야 합니다. 이 들여쓰기는 스페이스를 4번 치거나 탭키로 사용합니다. 주의할 것은 들여쓰기를 스페이스를 4번 칠 것인지 탭키를 이용할 것인지를 코딩할 때 통일해야 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스페이스를 4번 입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들여쓰기는 파이썬만의 특징으로 조건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당한다는 것을 이 들여쓰기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if 조건문 다음에 반드시 콜론을 써야 합니다. else 다음에도 꼭 콜론을 써야 합니다. 또한 if문에는 elif 문도 있습니다. 뜻은 else와 if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if 문장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 이것을 조건문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의 예시는 elif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때 나타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elif 대신에 if와 else만으로 조건문을 만들면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lif의 실제적 사용은 이후 강의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라이다 값은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물이 없는 경우도 300보다 작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라이다 값이 0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0보다 크고 라이다는 300보다 작다라는 표현은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맞긴 하지만 파이썬에서도 인식은 되지만 우리가 보통 코딩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판단을 동시에 쓰지 않습니다. 0보다 크다는 판단과 300보다 작다라는 두 개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변형해 줍니다. 이때 AND라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비교 연산자의 종류와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X or Y 이것은 X나 Y 둘 중 하나 이상이 참이면 참인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true, false, false, true, true, true는 다 참이고 false, false는 거짓이 됩니다. AND의 연산자는 X와 Y 모두 참이어야 참입니다. 즉 true, true일 때에만 참이 됩니다. not 연산자는 반대로 정의해주게 됩니다. 만약 X가 거짓이면 not X는 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딩하면 자동차가 멈출 때 멈추는 이유가 장애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물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는 경우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린트를 사용합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자동차에 장착된 이 라이다 센서가 인식하는 장애물이 자동차 전방 30cm 이내에 존재하면 자동차가 정지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3가지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프린트문에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는 그 안에 써 있는 것을 그대로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d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숫자형 자료를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출력문 오른쪽 끝에 % 뒤에 있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라이다 값이 260이 되면 위 조건문은 조건을 만족하므로 다음과 같이 출력되게 됩니다. 둘째로 참고해야 할 것은 코딩의 순서입니다. 전방의 장애물을 파악하는 것이 차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행 상황을 파악하는 코드 앞에 라이더 센서 값을 확인하는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선이나 주행 상황을 판단하는 코딩을 그 뒤에 놓아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후 강의에서도 계속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주행이 코딩의 결과와 같은지 확인하여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작성한 대로
장애물이 300mm보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 자주차는 바로 멈출까요? 이는 실제 주행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자주차를 움직이도록 하고 직진 중에 자주차의 앞을 막아 자주차가 잘 정지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자주차를 주행시켰을 때의 컴퓨터 화면입니다. 화면에는 원본 이미지와 허프 이미지,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서의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출력 화면을 보면 S11710 이 명령에서 물체가 296mm에서 감지되었음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이 S0160, 즉 정지하라고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199mm까지 계속 물체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장애물이 저절로 앞으로 왔다는 것은 아니고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후에도 약 10cm 정도를 더 전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자주차는 296mm에서 정지 명령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통신 속도와 자주차의 관성 때문에 약 10cm가량을 이동한 후에 정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딩을 하고 나면 실제 주행을 통해 반드시 자주차에게 명령을 주고 얼마나 이동한 후에 자주차가 정지하는지 확인을 해서 이것을 알고리즘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니까요.